다시 한번 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저희 오늘 개최되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는 저희 자연공원법 제4조의 2에 따른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지금 동시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는 행정절차법 제39조에 따라 진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청회 사회를 맡은 국립공원공단 문창규 차장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주민분들께 감사드리며 공청회 시작에 앞서 오늘 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 일정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주제 발표 및 발표자 토론, 방청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는 자연공원법 제4조의 2,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근거하여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안과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 가능한 보존과 이용이 가능한 금정산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청회 모든 내용들은 촬영되며 질의 및 건의하신 내용들은 정확히 기록되어 부산시와 협의를 거친 뒤 필요한 사항은 반영할 계획입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주요 내빈 및 토론 주제자, 발표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김태호 자연보전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창규 자연공원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안철수 푸른도시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동읍 공원도시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립공원공단 강동익 기획예산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금정산 국립공원 시민추진본부 강종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기종 제14교구 본사 범어사 호복국장 정수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금정산 지킴이 허탁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주 금정구 노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공청회의 주재자이신 부산대학교 최송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금정산 국립공원 시민추진본부 김흥숙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소비자연합 정창식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범시민 네트워크 강호열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금정중학교 김화선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 동네온천장 운영위원회 신기철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금송동 자치위원회 유청길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외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힘써주신 많은 내빈들이 오셨는데 일일이 소개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주최하는 환경부 김태호 자연보전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김태호라고 합니다. 예, 요즘 의사 진행 발언이 좀 유행하던데 저도 의사 진행 발언을 좀 먼저 드리면 제가 이제 32년 전에 지금은 이제 부산시민공원으로 바뀐 하야리아 부대에서 군대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대 초반 젊은 시절을 부산과 각별한 인연을 좀 맺었었고요. 제가 원래 이제 국토부에 있다가 지금 환경부로 인사교류로 잠깐 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도시정비과장 할 때는 뉴타운 사업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용도에 이제 간선도로 개설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시민공원 만드는 예산 지원을 그때 제가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국립공원, 금정산 국립공원을 추진하는데 그만큼 진정성이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가 개최되어 지역 주민 여러분과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정산을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애써주신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부산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공원 지정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걸로 아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아울러 금정산의 생태 보존과 지역 발전을 위해 국립공원 지정을 적극 추진해 주시는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 절차 진행 과정에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고 계신 안철수 푸른 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토론을 이끌어 주실 부산대학교 최송현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패널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 경남을 대표하는 금정산은 잘 아시다시피 13종의 멸종 위기종을 비롯해 1782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등 우수한 자연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태백산에서 이어지는 낙동 정맥의 주요 축입니다. 고당봉, 금생 등 60개소의 자연경관과 범어사, 금정산성 등 105점의 문화 역사 자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부산 시민 여러분의 자긍심을 가질 만한 명산이었으며 이제는 바야흐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연공원으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정산이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다면 수도권에는 북한산, 대전 충남권에는 계룡산, 광주 전남권에는 무등산, 대구 경북권의 팔공산이 국립공원이 된 것처럼 부산 시민과 경남도민 여러분께도 우리 국토의 동남권역에 국립공원이 생기는 국도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됩니다. 또한 국립공원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통해서 부산은 풍부한 해양 관광 자원에 더해 대표적인 육상 관광 자원까지 보유하게 되므로 앞으로 해양 관광, 생태 관광 등 부산 지역의 경제 발전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도록 환경부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승격한 무등산, 태백산 등은 최근 관광객이 약 28% 증가하면서 지역 주민 소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분들께서 국립공원 지정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규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금정산이 절반 이상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로 국립공원 규제는 개발 제한 구역 규제보다 더 유연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 인사 교류로 국토부에서 이제 환경부로 와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유연한 국립공원 관리가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미 국토부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또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하나하나 세심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금정산 국립공원이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국립공원 주민 지원 사업, 시설 개설 사업 등 세부 계획에 대해서도 부산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하나하나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걸음 내주셔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만간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축하 행사에서 다시 반갑게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안철수 푸른도시 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시장님께서 오셔서 축하 인사 말씀 또 환경부에서 지원해 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설명하고 또 협력하는 자리가 되고 또 먼 길 마다않고 오신 우리 공청회 주민 여러분들과 같이 인사를 좀 나누었어야 되는데 어제 12시 반에 이제 저희들 25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상당히 다른 부분들 정리하시느라고 일정이 중복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서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해를 넘기지 않고 국립공원 지정 공식 절차로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위해 지금까지 많은 애를 써주신 환경부 김태호 자연보전국장님과 국립공원공단 김동희 기계산처장님, 그리고 오늘 자장을 맡아 수고해 주시는 최송현 교수님, 강종인 금정산 국립공원 시민추진본부 회장님, 강호열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범시민 네트워크 대표님과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셨습니다. 오늘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청회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 계획과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제시된 의견은 공원 경계 지정과 공원시설 계획에 검토 반영하여 향후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은 2006년 처음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2014년 국립공원 지정을 바라는 10만 명의 서명 운동을 시작으로 2019년 환경부에 국립공원을 지정 공식 건의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생태, 문화, 경관, 자원의 체계적인 보호는 물론이고 부산 도시 브랜드의 가치 향상과 주민 자긍심 고취와 방문객의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금정산 국립공원은 도심에서 쉽게 접근 가능한 국내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금정산 국립공원이 대한민국의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그날까지 부산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인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금정산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주식회사 우진 UND 홍강수 이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진 UND 홍광수입니다. 예, 우선 그 설명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2012년도에 무등산, 그리고 2016년도에 태백산, 그리고 2023년도에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하는 업무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이 본 금정산 국립공원에 최선을 다해서 지정 및 공원계획안으로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이게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사시는 부산 시민들의 그 생각과 같을 수도 없고 그것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 오늘 설명을 들어보시고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또 꼼꼼히 검토를 해서 더 나은 훌륭한 금정산 국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순서는 추진 개요, 그리고 대상지 현황,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안, 향후 추진 계획안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진 개요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이 생물 다양성 협약 같은 이런 보호지역 확대와 효과적인 관리 체계에 대한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호지역으로서의 국립공원의 역할이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의 도시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산림 면적이 감소하는 측면이 있음에 이 금정산을 이루고 있는 낙동정맥 핵심 생태축의 보전관리와 도심권에 위치한 각종 훼손 영향에 대응을 한 전문적 국가 관리 체계를 통해서 생태계 서비스를 확충한다는 개념에서 본 금정산 국립공원이 추진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8년 12월에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를 부산시 자체적으로 수행을 했었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19년도에 환경부로 국립공원 지정 건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20년부터 21년 9월까지 환경부와 공단이 이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을 했고, 24년 7월부터 본 지정 추진 절차가 이행되고 있는 공원기획 수립 및 기술 용역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 11월을 토대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 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고요. 그걸 토대로 12월 31일까지 지정 및 공원 계획안에 대해서 주민 공람 공고를 진행 중이고, 금해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 금정산 국립공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재 여건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국립공원 지정안 초안을 마련하게 됐고, 이후에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024년이 됐기 때문에 그간의 부산시에 대한 지역 계획 여건이 변화되고 토지용 여건 등이 상당히 많이 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거 태백산이나 팔공산, 무등산과 같이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한 그런 국립공원이 아닌, 이는 일반 지역의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신규 지정을 하는 자연공원이기 때문에 명확한 보존관리 범위를 설정하고 법 제도적인 적정성 등을 검토해야 되는 단계에서 금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경계 설정 기준안을 만들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정 및 공원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구역 안의 면적은 69.845 평방킬로미터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지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의 지정 추진 절차는 크게 4단계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 2단계에서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자원의 가치와 공원 경계안을 도출하는 단계를 수행하게 되고요. 3, 4단계에서부터가 자연공원법 제4조의 2에 따른 국립공원의 지정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가 시작을 하는 단계고요. 그 이후로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의견 청취,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공원계획이 지정되고 확정 고시되는 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금정산 국립공원이 국립공원으로서의 얼마나 가치가 있는 지역인가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정산 국립공원은 이 부산시를 이루고 있는 낙동강과 수영강의 분수계이자 낙동정맥의 국가 핵심 생태축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 인문, 사회적 가치가 높은 국가 중요 환경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국토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핵심 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연 생태계 및 경관의 가치입니다. 식물상은 1035 분류군, 동물상의 포유류가 747종이 서식하는 등 자연공원 관리 체계가 아닌 일반 지역에서의 자연 생태계 가치가 높은 수준으로 평가가 되고, 특히 자연 경관 같은 경우에는 산봉 17개소 등 총 60개소의 산지 및 하천 경관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국 현재 지정되어 있는 국립공원 23개소와 비교했을 때 약 7번째 수준으로 높은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역사 문화유산의 가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불교 조계종 제14교구의 본사 범어사가 위치하고 있고, 우리나라 불교 역사 문화의 중추적 거점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지정 문화유산이 11점이 분포하고 있고 총 105점의 문화유산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23개의
전국 국립공원과 비교했었을 때 두 번째 수준으로 매우 높은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보호지역 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호지역이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행위 규제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제한이 되고 어떤 개발이나 이용 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정한 면적의 65.3%가 개발 제한 구역에 해당하고 문화유산 보존법 등 보호구역이 27.5% 등 해당하는 등 보호지역 비율이 높은 지역에 이 지정안이 수립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부에서는 전국의 국토에 대해서 5개 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국토 환경성 평가 등급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등급일수록 보전 가치가 높은 등급이고 5등급일수록 보전 가치가 낮은 등급인데 국토 환경성 평가 1, 2등급에 해당하는 지역이 98.2%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현재의 지정안은 국토의 보전 관리 체계상 반드시 보호, 보전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다음으로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하기 위해서 크게 방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객관적, 과학적 기준 적용 및 법 제도적 형평성, 공공성을 고려한 경계 설정 기준을 마련한다라는 기본 방향을 세웠는데요. 이 방향성 자체는 현재에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환경성 평가 1, 2등급 지역과 같은 보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 국립공원 지정안을 설정을 했다. 이용 및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은 가급적 지정안에서 제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원 경계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총 4단계의 공원 경계 설정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생태, 문화, 환경 보존을 위한 경계를 설정을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 법 제도적 적정성을 검토를 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기개발 이용 지역에 대해서 제외하는 절차를 거쳤고 마지막 단계에서 공원구역을 정형화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이 4단계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보전 가치가 높은 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가 있느냐, 이런 넓게 이 분포하고 있는 자원의 가치가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을 먼저 설정을 한 뒤에 법 제도적 적정성을 딱 고려를 해서 일부 경계를 깎아내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도 기개발 이용 지역들을 한 번 더 깎아내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 네 번째 단계에서 이 경계를 다듬어가는 과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 설정안은 지리공간정보, GIS 정보와 연계를 해서 객관적인 과학적인 공원 경계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단계별 절차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국가 핵심 생태축 연결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핵심 생물종 서식지를 보호함과 동시에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이러한 핵심 방향성, 목표를 가지고 1단계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단계 절차에서 도출된 범위는 타 법률,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전용 허가 기준 등 이러한 지금 현재 법률에 의해서도 개발 및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생태제한도 1등급, 임산도 5형급 지역과 같이 이 개발이나 전용이 불가능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범위를 설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법 제도적 적정성을 검토를 했습니다. 법 제도적 적정성은 국립공원 지정을 통해서 규제가 강화되거나 혹은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시가와 지역들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고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경계부를 깎아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특히 백양산권역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백양산권역에 있는 지역에서는 각종 영향평가 등의 협의 여건 등을 고려를 해서 일정 부분 시가지에서 약간 이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개발이나 이용에 제한이 없고 여건에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없도록 그렇게 법적인 검토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특히 산림문화휴양법 같이 자연휴양림 구역이 자연공원법상의 공원시설로 활용이 불가능한 지역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은 제외를 하고 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지역,
경작지, 경계부에 있는 경작지, 그리고 대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들을 제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 환경성 평가의 높은 등급이 아닌 지금 낮은 등급의 위치에서 이용이나 개발이 어느 정도 가능한 지역들은 제외를 하고 깎아내고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계 설정 절차를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 이 정리를 했습니다. 경계 안에 대한 정형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형화된 보존관리계획 경계를 구획을 했고 타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지구 경계선 등을 활용을 해서 이 공원구역이 일단의 보존관리 범위가 설정될 수 있도록 이런 경계안을 설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계 안으로 지금 지정한 면적으로 도출된 면적이 69.845가 되겠고요. 우측에 보시는 그림은 이 경계를 설정한 경계선에 대한 설정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정산권역은 개발제한구역 등 기존 보호지역과 경계선을 일치하되 공원 지정 목적에 불부합이 되는 지역들은 제외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백양산권역은 기개발 이용지역과 이격을 통해서 타 법률상의 정합성, 추가적인 규제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공원구역으로 설정한 이 69.845라는 이 면적에 어떤 현황을 나타내고 있느냐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토지 소유자별 현황으로 봤었을 때 사유지 비율이 49.180인데 당초 21년 타당성 조사했던 거에 비하면 사유지가 줄어들고 국유지가 확대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과의 경계선이 일치가 되면서 고리도롱용, 대체 서식지 등이 보존관리 범위로 추가적으로 설정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의 그림에서 보시는 우측에서 보시는 그림 중에 저 색이 칠해져 있는 도면을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사유지의 분포 현황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국유지, 공유지에 대한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공원 용도지구 계획안입니다. 자연공원은 공원구역 안을 4개의 용도지구로 구분을 해서 각각의 행위, 강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존지구는 국립공원의 필수시설을 행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보존 강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 취락지구, 공원마을지구는 주민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용도 규제가 완화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찰과 불사시설 설치를 위한 지역으로 공원문화유산지구가 설정이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이외의 지역들은 공원 자연 환경지구로 해서 대부분의 공원 사업과 공원 시설들이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용도지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도지구들을 설정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한 3가지 단계의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이 낙동 정맥을 이루고 있는 핵심 보호지역, 핵심 생태축의 보호지역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법적인 용도지구별, 마을지구, 문화유산지구로 설정할 수 있는 각각의 지정 범위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 그 용도지구를 설정할 수 있는 경계 설정 기준에 따라서 그 이외의 지역을 공원 자연환경지구, 핵심 보호지역의 완충 공간으로서 설정하는 용도지구 설정 절차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 계획안으로 보시면 공원 자연환경지구가 약 90%가량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고 보존지구가 8.5%, 우측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낙동 정맥을 이루고 있는 주요 고지대 핵심 생태축을 중심으로 보존지구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지구는 총 7개 지구로서 범어사를 비롯해서 국청사, 법천사, 운수사, 서남사 등이 공원 문화유산지구를 설정을 해서 불사를 위한 시설이 설치 가능한 여건들을 용도지구 계획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원시설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립하고 있는 공원시설 계획은 현재 국립공원을 이루고 있는 지정안 범위 내에 기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에서 구에서 각각의 시설을 설치를 통해서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시설의 종류를 자연공원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법 시행령 2조의 공원시설 규정에 맞춰서 이거를 공원시설로 반영을 해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규모를 그 시설의 규모에 맞춰서 공원계획으로 반영을 했는데 지금 시설에 대한 사항들은 신규 시설은 최소화하는 범위로 지금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주민들도 많이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그걸 추가적인 저희가 입지 적정이나 적정성이나 규모 등을 검토를 해서 추가적인 공원 시설 계획의 반영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립된 공원 시설 계획안은
236개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탐방로가 186개 노선으로 연장이 약 198개 노선이 되겠고요. 공중화장실, 전망대, 야영장 시설 등을 공원 시설 계획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지금 주민 공람하고 있는 각 자치구를 통해서 도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자치구별 공원 구역 및 용도지구 계획 그리고 공원 시설 계획이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냐, 어떠한 지정한 범위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산 진구입니다. 부산 진구의 면적은 6.817평방킬로미터로서 전체 지정안의 9.8%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계금동, 당감동, 부암동, 초읍동 일대의 산림지역과 서남사, 삼광사 문화유산지구 분포 대상 지역을 지정한 범위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래구입니다. 동래구는 2.635평방킬로미터로서 전체 지정한 면적의 3.8%를 차지하고 있고 사직동, 온천동 일대에 낙동정맥 생태축을 중심으로 공원구역이 설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금정사 문화유산지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북구입니다. 북구는 북구 구포동, 덕천동, 만덕동, 화명동 일대의 산림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정한 면적이 28.8%, 20.105평방킬로미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금정구입니다.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1.613평방킬로미터로 전체 지정한 면적의 30.9%를 이루고 있고 청룡동, 노포동 일대의 산림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정산, 원효봉 등 주 낙동정맥 생태축을 이루고 있는 고지대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제구입니다. 연제구는 가장 적은 비율입니다. 0.159평방킬로미터로서 비율은 지정한 면적의 0.2%, 거제동 일대의 산림지역과 금용암 문화유산지구 분포 지역이 지정한 면적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사상구입니다. 사상구는 모라동 고법동 일대의 산림지역과 운수사 및 백양산 정상부 낙동정맥 생태축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지정한 면적은 3.594평방킬로미터로서 지정한 면적의 5.1%의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지금 오늘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가 끝나게 되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민 공람 절차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 내년도로 판단이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구청장 의견 청취,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공원위원회 심의를 목표로서 그리고 지정 고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의견 제출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객관적 과학적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간의 노하우를 녹여서 이 지정안을 만들고 공원계획안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의견과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의견들을 더 꼼꼼히 받아들여야 더 훌륭하고 훌륭한 금정산 국립공원이 될 수 있을 거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많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좋은 지정안과 공원계획안이 다시 또 재수립될 수 있도록 그런 의견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람 장소는 각 자치구별 공람 장소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면으로, 큰 도면으로 이렇게 공람하실 수 있게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해 놨고요. 이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지역을 다 찾아가서 다시 확인을 해보고 재검토하는 과정을 이룰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상당한 사유가 확인이 되면 지정안과 공원계획안에 반영을 할 것이고요. 그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또 다시 각 개별 개인들에게 제출하신 분들에게 다시 회신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정안이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어서 다음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립공원 공원계획 수립 시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략 환경 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발표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 작성 용역을 수행 중인
주식회사 선일 ENC 남영아 상무께서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선일 ENC 남영아 이사입니다. 평가서 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서 초안의 내용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개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종합평가 및 결론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요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환경적 측면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를 하게 되고, 개발 사업 단계에서는 개발 규모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저감 대책을 구체화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종류나 규모, 협의 시기 등은 환경영향평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국립공원에 관한 공원 계획의 결정 전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절차 및 추진 경위입니다. 국립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 역시 그 절차 중에 한 가지인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평가법에 따라서 시행이 됩니다. 절차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을 통해서 평가 범위를 결정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평가서 초안을 작성을 해서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와 협의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지난달 11월 25일부터 공람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 12월 말까지 공람이 끝나면 최종 평가서를 작성을 하여 내년 2025년 3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의 개요는 앞부분에서 설명을 충분히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항목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 항목은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적정성 부분에서는 상위 계획과 관련 계획과 연계성이 있는지, 대안은 적정하게 설정이 되었는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입지의 타당성 부분에서는 자연 환경적으로 가치가 있는 현황을 조사를 하고 계획 수립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 측면에서는 계획 수립으로 인해 환경 기준 유지가 가능한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사회 경제 환경과의 조화에서는 주변 개발 현황이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국립공원 계획이 수립이 되었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계획의 적정성입니다.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계획 같은 국가환경계획에서는 생태촉을 보호하고 보호지역을 확대한다는 정책계획을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낙동정맥 말단에 위치하고 있는 금정산과 백양산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국가환경정책 방향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계획이나 양산시 도시기본계획에서도 금정산은 보전축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계획과도 연계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안 설정 및 분석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대안이라고 하면 계획의 비교, 입지, 수단, 방법, 수요 공급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안을 말합니다. 저희 평가서에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수립하지 않는 계획 비교 대안과 공원구역 범위를 조정하는 대안, 공원계획 수립 시기를 조정한 시기 순서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획 비교입니다.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공원계획을 수립하는 대안 1의 경우에는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전을 할 수 있고 낙동정맥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는 경우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떤 환경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탐방객이 찾고 있는 현재 체계적인 관리 부족으로 장기적으로는 생태계 훼손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한 공원 계획을 수립하는 대안 1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기 순서를 조정하는 안입니다. 공원 계획을 일괄적으로 수립하는 대안 1이 있고요. 그 다음 이 금정산과 백양산을 단계적으로 공원으로 수립하는 대안 2를 설정하였습니다. 대안 2를 하는 경우에는 단계별로 예산 투입으로 경제적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지만 관리 체계의 연계성 부족으로 개발 압력에 대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대안 1을 설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공원 구역을 조정하는 입지 대안입니다. 첫 번째 대안은 금정산과 백양산을 지정하는 안이고요. 두 번째 안은 금정산만 공원으로 지정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 안 경우에는 공원 규모가 좀 작아지고 개발 압력이 높은 도심지 생태축 훼손이 우려가 됩니다. 세 번째 안은 금정산과 백양산을 더불어서 낙동강 1호까지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안입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산림과 하천, 연안을 연결하는 다양한 생태계의 특성을 갖는 국립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관계기관과 이해 관계자들이 상의하여 국립공원을 지정하기 위한 거버넌스 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금정산과 백양산 1호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안을 설정하였습니다. 입지의 타당성입니다. 본 계획은 신규로 공원을 지정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기존 시설을 공원 시설로 반영을 하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고 신규 시설에 대한 계획이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공원 조성 계획 일반적인 내용을 좀 참고해서 정상적인 영향 예측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측면에서 보면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이나 건설 소음 등의 영향은 생물과 자연 생태계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원 시설 조성 시 지형이나 자연 경관 변화 등의 영향이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환경 보전을 할 수 있는 보전 대책으로 공원을 조성할 때 현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형 변화와 경관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는 환경 보전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안정성입니다. 생활환경 안정성 측면에서 예상되는 환경 요인은 공사 시 대기 오염물질 발생, 소음 발생 등의 영향이 예상이 되고 운영 시에는 탐방객들에 의한 폐기물 발생이나 분뇨, 오수 등의 발생이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환경 보전 대책으로 작업 구간의 살수나 공회전 등 억제를 통한 환경 보전 대책을 제시를 하였고요.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가져온 쓰레기는 대가져가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금정산 자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저감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좀 충분히 많이 드린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평가 및 결론입니다. 지리적, 생태적, 인문 가치가 높은 금정산은 많은 탐방객과 높은 개발 압력으로 훼손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국가 주요 환경자산인 금정산, 백양산을 국립공원으로 신규 지정하여 환경자산의 통합적 보전과 관리,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체계적인 공원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국가 핵심 생태축 연결성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 계획, 즉 국가 환경 계획 등과 관련 계획이 연계성이 높다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입지 타당성 측면에서는 환경 자원 보존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원 범위를 설정하였기 때문에 보전 가치가 높은 자연 생태계, 경관 문화자원 분포 지역 중심으로 보전 지역을 설정을 하였고 기존 탐방로나 안내소 등을 활용한 공원시설 계획으로 자연환경 훼손은 최소화하였습니다.
향후 신규 공원 시설 계획을 계획할 때 본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서 제시된 환경 보전 대책을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구체적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공원 시설 조성이나 이용에 따른 환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다음은 이제 발표자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발표했던 내용에 대한 질의 사항들은 이 발표자 토론회가 끝나고 그 한꺼번에 그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발표자 토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준비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청객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으로는 주재자께서는 그 부산대학교 최성현 교수님이시고요. 저희는 이 토론자들은 그 학계, 주민, 시민단체, 사찰 관련 대표님들을 부산시에 추천을 받아 구성을 하였습니다. 금정산 국립공원 시민추진본부 김문수 공동대표님, 부산 소비자연합 정창식 이사장님, 부산 동네온천장 운영위원회 신기철 위원장님, 금정중학교 김하성 교장선생님, 금정산 국립공원지장 범시민네트워크 강우열 대표님, 금성동 자치위원회 유청길 위원장님, 환경부 이창규 자연공원과장님, 그리고 국립공원공단 강동희 기획예산처장님, 부산광역시 이동욱 공원도시과장님이 토론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네, 토론회 자리가 다 맞춰졌으니까 지금부터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발표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회는 주재자이신 부산대학교 최성현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최송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부산시에서 되게 의미 있는 날인데 바쁘신 와중에도 그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부산에서도 이제 금정산 국립공원이 생긴다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제가 또 좌장의 역할을 하게 돼서 매우 즐겁기도 하고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공청회 토론회를 좀 진행을 할 텐데요.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 내에서 주민 대표님들하고 방청객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취지라든지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설명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여러분들이 그 상세한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하시면은 주최 측에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그 활용을 하시면 되고 혹시 나중에 이제 그 여기 방청객 보통 플로우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질문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다 그 마이크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주최 측에서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 보시면은 이 뒤쪽에 그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주최 측에다가 제출을 해 주시면은 우리 주최 측에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오늘 그 참석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들 앞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이 자리가 넓어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예, 저기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인사하는 거는 좀 생략을 하고요. 막바로 저기 토론을 좀 진행하도록 하는데 괜찮겠는지요? 예. 이 금정산 국립공원의 의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다를 텐데요. 그래서 오늘 다양한 어떤 토론자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제 가장 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분부터 그 의견을 좀 들어볼 텐데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우리 각 토론자분들께서는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은 한 3분 정도로 가볍게 좀 요약을 해주시고요.
필요하면은 저희가 이제 중복 그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할 수 있도록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가장 오른쪽에 우리 그 동네 온천장 아니신가요? 예. 예, 유청길 위원장이시고요. 예, 금성동 자치위원회 그 유청길 위원장님께서 먼저 시민 대표로 토론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금성동을 대표해서 오늘 여러분 앞에서 그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좀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금정산은 오늘 여러분들이 그 들어보셨지만은 아주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그리고 또 문화적 가치가 높은 금정산성을 포함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엄청 많습니다. 예, 근데 이걸 갖다가 뭐 보존해야 되겠다.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 보존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오늘 잘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금정산의 최고봉인 그 여러분 고당봉에 올라가시 분이 아마 이 가운데는 거의 대부분이라 생각이 들 건데 그렇게 경관이 우수하고 참 그 문화적 가치가 있는 우리 금정산에 사방을 둘러보면은 기암괴석도 물론 많지만 거기에 철탑도 엄청나게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 철탑을 만들 때 세울 때 이 자리에 오신 어떤 환경단체 분들 가운데서 정말 1인 시위를 하고 정말 그 환경부에 이걸 좀 금정산이 명산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걸 좀 설치하는 걸 좀 반대를 하였다든지 그런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 오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그 시절에도 굉장히 그 금정산 내에 있는 뭐 물론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게 철탑이라든지 이런 것이 뭐 설치가 돼야만이 전력도 공급할 수 있고 국가 기획한 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금정산이 명산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부터 제거가 돼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은 수백 년 동안 저희 집안만 하더라도 500년 이상을 그 금성동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오늘처럼 거의 뭐 어떤 분들이 책임 있는 그 분들이 말씀하시기에는 거의 뭐 오늘 말 그대로 공청회입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는 그런 공청회입니다. 공청회인데 꼭 금정산이 국립공원이 뭐 지정된 듯한 그런 뉘앙스로 발언을 하시는데 여러분 알 것은 꼭 알고 가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그 오바마 대통령이 말씀을 한 적도 있습니다. 나와 다른 의견도 존중이 돼야만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어떻게 꼭 돼야만 된다고 말이지 가정을 하고 와가지고 공청회를 한다는 것도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꼭 바라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금정산이 국립공원 하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한 지역민과 의견을 소통하고 그 지역에 어떠한 발전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이것도 활발하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아마 그 공청회 하는 어떤 의의를 살리는 측면에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나 답변을 충분히 나중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환경단체 대표로 우리 강호열 대표님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금정산 공경원 지정을 위한 시민네트워크의 강호열입니다. 금성동 자치위원회 회장님의 또 의견도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기후 온난화, 그다음에 이 1.5도, 2도의 상승을 통한 그 국제적인 지구의 위협을 뭐 언론이나 다양한 사계절의 전국적 현황들을 통해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생태숲이나 축의 보존이 굉장히 중요한 국제사회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U 유럽은 자연보건법이라는 법을 통과시켜서 막히지 않고 흐르는 강, 또 자연의 복원, 독일 이런 데서도 그 엄청난 그 자연복원에 대한 기치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지향하는 15분 도시, 또 부산시가 지향하는 시민이 걷기도 온 도시, 뭐 이런 것들의 지향이 결국은 금정산 국립공원의 그 가치를 가져가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국제사회와 한국사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금정산의 상태는 오늘 설명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무단 경작이나 무허가 영업이나 또 수많은 사람의 무분별한 그 등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훼손 문제나 이런 것들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금정산 국립공원의 통합적 관리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안에는 이제 우리 추진본부의 강종인 회장님과 같은 또 여러 각계 분들이 모여서 금정산 국립공원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 같은 또 부산 환경회의, 기후비상행동 등 100여 개 단체가 부산의 환경 문제를 고민하고 환경적 가치를 가져가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의 통합된 뜻에 의해서 금정산 보존의 가치는 시민사회의 동일한 의견이라는 것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설명한 내용에 대한 몇 가지 보완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완사항 중에는 이 국립공원이 되면은 그 공원이 공공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금정산이 이제 사유지가 80% 됐는데 오늘 설명에 의하면은 지정 안에는 약 40%의 사유지 비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정산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유지의 매입과 공공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제가 최근에 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국립공원 공원 설정 과정에서 매입 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중앙정부의 예산이 크게 편성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정산 국립공원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공원으로 갈 수 있는 대책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용지구에 대한 전답에 대해서는 현재 그 제외시키는 경량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등급지가 높은 곳에서의 경작지 부분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지자체나 지역 주민, 금성동도 마찬가지고 범어사도 마찬가지지만은 국립공원의 설정이 지역의 공생적 관계, 상호 통합적 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겠다. 범어사나 금성동도 이번 기회에 국립공원 안에서 정말 그 전국 최고로 가는 그런 경관 마을, 또 경관 전로서의 가치를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해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나 보호지역들이 훼손되는 과정들은 상당히 경계해야 될 지점으로 생각하고요. 이번 계획서 중에서 양산 사송 지역의 고리도롱용 서식처 보존을 위한 시민운동이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고리칠의 도롱뇽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종도 발견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식처를 학대 영역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평가하고 싶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그 사송 서식처 고리도롱뇽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가 좀 더 필요해 보인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계안 중에는 대천천이나 온천천의 하천 유역이 지금 미포함된 지역이 보이는데, 하천의 생태성이나 하천의 보존 가치를 고려했을 때 대천천이나 온천천의 상류 구역이 금정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존 현황에 포함되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가에 이객 거리를 두는 부분들은 뭐 계획이 상당히 합리적이고요. 이후 그 시설 현황에 있어서도 남문섭지나 북문섭지의
그 섭지 생태계에 대한 보존과 방향을 잘 고려한 시설 현황들이 들어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한 서식처 보존 행태나 또 여기에 대한 보완적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이 보완적인 내용들을 결정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환경 보존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협의회 구성을 통한 이 전략 환경 영향 평가나 소규모 환경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겠다는데, 여기에 구성과 범위를 좀 설명해 주시고, 금정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시민사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역과 시민사회가 결합되는 협의체가 구성되고 초기 단계 전략적 단계에서부터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까지 시민적 힘과 연계되는 협의체를 통해서 전략적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산의 금정산 국립공원이 이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시민환경단체의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아주 많으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이제 정리하면은 요번에 지정이 되면은 제대로 한번 지정해보자라고 이제 간략히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후에 우리 환경부나 쪽에서 국가의 책임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자연공원을 잘 갖출 수 있을 것인지, 특히 아까 이제 예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좀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지금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부산시, 그다음에 국립공원공단, 환경부에 이제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와 계시는데, 이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분들은 토론 겸 나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답변을 겸해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요번에는 이제 우리 그 금정산 국립공원 시민추진본부 공동대표이신 우리 김웅숙 대표님한테 토론을 좀 들어볼 텐데요. 예, 한 3분 정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금정산 국립공원 시민추진본부 공동대표로 있는 김웅숙입니다. 오늘 저는 환경부와 부산시, 그리고 국립공원공단, 그리고 금정산 국립공원 시민추진본부와 부산 시민을 모시고 공청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나온 동기는 그동안에 중앙행정부와 부산시, 그리고 국립공원공단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모든 기술점에서 다 다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민추진본부가 그동안에 약 12년 동안 해온 일들을 좀 시민들께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본단체는 2013년에 김영주 전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발의한 이후 금정산 국립공원 시민추진본부를 창립을 해서 부산시와 환경부를 비롯하여 범어사, 어린이 대공원 등 부산 각 지역에서 부산 시민을 상대로 10만 명 서면 운동을 받아서 부산시에 제출하고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부산발전연구원과 부산대학교와 함께 타당성 조사를 하고 본격적인 금정산 국립공원 추진에 대한 활동으로 12년 동안 매월 원래해를 갖고 금정산 리본 달기와 동백나무 심기, 그리고 철쭉나무 전구를 심기 등 모든 활동을 해왔고, 또한 기존 전국 국립공원 탐방 등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부산 시민을 상대로 홍보 활동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전국 타 지역 국립공원을 두루 탐방하였으나 부산의 금정산만큼 자연 경관이 수려하고 다양한 문화재를 확보한 국립공원을 보지 못했습니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이 많이 늦어졌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제 부산 시민이 나서서 금정산 국립공원을 조속히 지정되도록 힘을 모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정산 국립공원 시민추진본부는 창립 후 지금까지
이 강종인 상임대표를 비롯해서 약 5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2022년부터 올해로 제3회째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숲속 음악회도 개최해 왔으며 지난 11월 26일에는 범어사 보재로에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사계단체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부산광역시 박영준 시장님, 그리고 금정구청 윤일원 구청장, 범어사 방장 정혁헌 스님, 범어사 정호 주지스님, 그리고 금정산 국립공원 시민추진부 강종인 상임대표, 그다음 부산 지역 언론 기관 등 많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협약식을 거행했습니다. 우리 금정산 국립공원 시민추진본부는 강종인 상임대표가 주축이 되어 국내 최초로 도시명 금정산 국립공원이 지정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웅숙 국립공원 시민추진본부 대표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이 지정을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좋은 결실이 좀 있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 소비자연합 이사장이시고 동의대학교 토목과 교수님이신 우리 정창식 교수님의 토론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2013년에 국회에서 김영주 의원이 발의했다 하는데 사실 금정산을 지키는 여기에 많은 전문인 내지는 시민단체 회장님들은 금정산 내 36홀의 대규모 골프장을 짓는 것을 저희들이 30년 전부터 80만 평에 대한 골프장을 지으면은 금정산은 골프장 금정산이 된다. 이래서 꾸준히 보이지 않게 관리를 했습니다. 정말로 부산시에 오늘 국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시 공원도시과도 국장님이나 직원들도 참 난감한 게 맞는 게 행정구역이 5개로 쪼개져 있어요. 제가 국비 유학을 주쿠바 대학에 갔는데 주쿠바 대학에 가서 뭐를 제가 과제를 받았느냐? 일본 사람이면은 누구나 긍정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후지산의 미래에 대한 1년 프로젝트를 후지산 전체 행정구역이 80%가 야마나시 갱입니다. 야마는 산이고 나시는 배거든요. 먹는 배. 야마나시 갱 대학하고 야마나시 갱에서 저한테 용역을 줘서 제가 1년간 후지산의 좀 조용히 하소. 후지산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우리 환경부의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벌써 생태가 우리나라에 24개가 되면은 일본은 31개가 있고요. 미국은 61개의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립공원 대부분이 미래를 보지 못하는 옛날식의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세미테라는 미국에 가면은 텐트족이 오면은 계량기에서 바로 붙여서 물을 사용한 양만큼 돈을 주고 가스도 사용한 만큼 주고 전체 공공시설이 다 빼서 쓸 수 있게끔 미래의 젊은이들의 캠핑장부터서 미래의 가족들 간의 어떤 어려움이 없는 시설까지 완벽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랜드 캐니언을 제가 가서 30성 비행기를 탔는데 내릴 때 뭘 주느냐?
그 파이로트 라이센스를 주더라고요. 기념으로.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나이아가라 갔을 때도 헬리콥터를 탔는데 그 헬리콥터 설명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해주는지 또 오고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해주고, 그 61개가 정말로 하나하나가 대단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의 전체 그 산 중에서 3,000m가 넘는 것이 16개가 있어요. 16개. 대부분이 국립공원입니다만은 특히 그 중에서 후지산이나 미남미 알프스, 기타 알프스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고급이고 좋습니다. 저는 이 5개로 쪼개져 있는 행정구역을 국립공원에 준다는 것은 무조건 찬성인데 국립공원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81년도 교수가 돼갖고 국립대학의 수산대학의 교수 12달 중에 한 달 월급을 갖고 해금강 국민학교에 봉사활동을 갔어요. 마치고 나니까 그분들이 오늘 우리 국민학교 전체 학생들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저녁을 같이 먹자 해서 저녁을 먹으면서 거기가 해금강 갈고지 82세대 마을입니다. 자, 금정동이나 지금 그 범어사는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정말 그 82세대가 살아가면서 애로사항을 저한테 하는데 나이 32살 부에 안 먹는 교수인 저를 믿고 그 82세대 중에 40세대가 화장실이 없다는 겁니다. 왜? 화장실하고 원래 대문은 건물의 건축허와 동시에 자동으로 나는 게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뒷날로 와서 국립공원에서 와서 때리 부숴본단 말이에요. 다 뜯어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세대는 아침마다 이웃집에 가서 줄 서는 게 일이 시작이라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82세대를 제책을 씌운 사람입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가서 그 홍대 박항주 그 자장 교수님이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우리 젊은 교수님 물어서 무료로 합니다. 이러니까 아이고 그래요. 이거 그래 제책은 처음이지만은 내려가시있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경남도 도시계획위원이었습니다만은 처음으로 통영에서 거제로 가는 포장을 동부면 쪽으로 냈습니다. 포장도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갈고지 마을 이장님이 교수님 잘 계십니까? 요새 그때 걱정해 준 만큼 너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도 그 음성이 안 잊어버립니다. 해상국립공원에서 주차 관리권을 마을에 줘가지고 주차 수입 전체의 2분의 1은 마을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2분의 1은 국립공원에서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입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보상을 점점 받고 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어떤 소위 문화재가 아마 제가 볼 때는 북한산보다 많을 거예요. 왜? 북한산은 그동안에 서울이다 보니까 신고를 자주 해서 할 것 다 해먹었지만 범어사는 신고할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범어사 운영비도 처음 한 기념으로 한 5년간은 적극적으로 사찰에 대해서 신흥사라든지 불국사의 어떤 주지스님들 경합이 굉장합니다. 여기도 그 이상이 되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린벨트 내에 그동안에 주민들 고생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다행히 공원의 대부분이 그린벨트라 어찌 보면 그 중에 또 다행인데 그분들의 어떤 보상 같은 것도 그 해금강 갈고지 같은 그런 케이스를 여러 개를 갖고 한번 연구를 해서 정말 국립공원이 세계적인 수준이구나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말 그 재산권이라든지 행재정적으로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있어야 되고, 국립공원도 이제는 수준을 높여서 세계적으로, 제가 스위스나 그 몽브랑을 가보고, 아, 여덟 개 나라가 다 모여 있는 이 알프스 몽브랑 이런 수준을 넘어서 좀 이 금정산에 시설을 해 주십사 하는 마무리를 지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제가 약간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워낙 그 해외 그 사례 같은 것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냥 대충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하지 말고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그런 국립공원을 그 요청하신 걸로 이해를 좀 하겠고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 우리 환경부나 공단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또 역시 주민 대표로 그 동네 온천장 운영위원회 우리 신기철 대표님 예, 토론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회의적이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온천장 시민대표라기에는 아주 부족하고요. 저는 건강공원 아래편에 있는 4천여 세대의 최근 입주하는 아파트 시행자인 조합의 대표자이기도 합니다. 부산시에 부탁드리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금정산 국립공원으로서 상징성을 더하고 부산 시민 모두가 항유할 수 있는 국립공원으로 탄생하려면 접근성과 문화적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동래구 금정구의 단편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 특히 멈춰져 있는 건강공원의 개발 계획이 조속히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래구와 민안 노타리와 온천장 우장춘로와 금정구 청룡동 범어사를 잇는 삼복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부산대 지하터널의 개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금정산의 동래구와 금정산을 잇는 순환도로가 개설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1400년 고찰의 범어사로 이어지는 순환도로 인근의 음식점 사이에 다채로운 문화공간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써 부산 시민이 언제든지 보다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접근성을 위한 개발 계획은 함께 수립되어야 한다고 한다는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시간도 잘 지켜주셨고 너무 뼈 있는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그 금강공원에 대한 내용에서 크게 이제 느낌점이 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우리 부산시에서 좀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사차를 대표해서 우리 김화선 우리 금정중학교 교장 선생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금정중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왜 여기 나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한 40년 동안 금정산 가꾸기 운동 그리고 부산 지역의 하천살리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데리고 많은 체험 학습들을 했는데 그래서 금정산 국립공원에 대한 지정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대감이 큽니다. 최근 그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자연공원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의 질이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환경오염이나 환경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자연 자원들을 재생하고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태계의 보존 관리에 대한 많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용과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이 굉장히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런 시점에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자연 환경에 대한 부분은 항상 보존과 개발이라는 것들이 상충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청회를 통해서 금정산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생각이나 또 이것을 이용하는 탐방객이나 시민들의 생각은 굉장히 상충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들을 잘 모아서 합리적인 이용과 현명한 보존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청회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현명한 이용 그리고 개발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그와 맞추어서 보존도 필요합니다. 이 보존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서 생물종 다양성 검토를 통해 가지고 생태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했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게 저는 세 가지가 꼭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세 가지 내용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 낙동 정맥을 통한 이 생태축 그리고 부산 지역의 도심 산지를 연결하는 생태축 이것들이 같이 함께 거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이런 생태축 중에서 가장 핵심은 수환경입니다. 우리 금정산 백양산이 온천천과 동천의 발원지 아닙니까? 그런데 수환경이 고갈되어서 하천도 건천화되고 생물종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수환경 보존에 대한 대책 없이 생물종을 보존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하천의 그 보존과 같이 함께 생각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 생물 서식처 보존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보존하는 게 아니라 생물종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방안들이 들어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현재 보면 보존 지역과 개발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 좀 미미하게 들어가 있는 게 완충 지역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적습니다. 사실은 완충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완충 지역에 대한 이용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고민해야 되고요. 그 다음 보존 지역 안에 들어있는 아주 등급지가 높은 곳인데 거기에 전 밭이 있다고 그거 수용하지 않는다 그거 아닙니다. 꼭 수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전답이라 하더라도 꼭 수용해야 될 부분은 수용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 금정산에는 범어사를 비롯한 많은 사찰들과 역사, 문화와 관련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앞으로 복원하고 또 확장하고 그렇게 해서 부산의 관광에 굉장히 필요한 어떤 원동력이 되는 핵심 시설들인데 이걸 그대로 보존만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현명한 이용이 함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은 부산의 생태, 역사, 문화, 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이것을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정산 국립공원은 다른 국립공원하고 다릅니다. 금정산이 속리산 국립공원이나 지리산 국립공원이나 설악산 국립공원하고 같습니까? 아닙니다. 국립공원 지정에 있어서 금정산 국립공원은 도심형 국립공원의 한 모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현명한 이용, 개발, 보존 이런 논리가 함께 집약되어서 지정되어야 되지 일방적인 어떤 논리로만 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심형 국립공원이 공원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하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뼈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귀에 이제 특히 와닿은 부분은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국립공원의 어떤 경계를 지정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보호 지역과 그다음에 특히 도심이 지금 이렇게 상당히 보존과 이용이 상충되는 지역이 만나는 지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충 지역을 거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 국립공원에 대한 조예가 깊으시고 관심이 많으시구나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몇 분의 어떤 토론을 들었는데 대체로 이제 이왕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된다면 정말 제대로 한번 국립공원을 만들어라라는 어떤 주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경관적으로 철탑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세계 어디 내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국립공원을 좀 만들어 달라.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도시명 모델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무슨 특별한 대책은 없느냐 이런 부분도 질문이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완충 지역과 같이 오히려 이 국립공원이 다른 형 지역에 이제 지정은 이제 24번째가 되겠지만 다른 국립공원의 어떤 모범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주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좀 그 관계자분들의 어떤 의견과 답변도 겸해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그 부산시 그다음에 국립공원공단 환경부 과장님 이렇게 쭉 나와 계시는데 순서대로 제가 요청을 좀 드리는데 앞서 답변과 그 다음에 의지 이런 것들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산시 공원녹지과장인 이동읍 과장님의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원도시과장 이동읍입니다. 예, 제가 이거 끝나면은 저 플로우에서 일괄적으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주셔야 되는데. 예. 앞에 분들만 각자 이야기를 해보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 저기 세 분은 시간을 좀 절약해가지고 좀 지도할게요. 예. 저 담당 분께서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은 간단하게 1분 정도만 제가 시간을 드리고 그 마이크를 방청석으로 좀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시가 국립공원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 부산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 부산시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잘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의 자랑으로 만들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보니 우리가 국립공원이라는 걸 생각하게 된 겁니다. 부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 관광지, 관광도시인데 사람들이 와서 다 바다만 보고 가요. 근데 알고 보면 아름다운 산과 문화재가 있습니다. 현대적인 빌딩만 있는 게 아니라 오래된 문화자산도 가지고 있고 아름다운 산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부산 시민들은 알 수도 있지만 전국적이나 해외에는 거의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 많은 분들이 내륙으로도 관광을 오실 수 있고 그것이 지역 경제의 발전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효율적으로 공원 수준 높은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리 시의 아니면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 시는 내년에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산성마을과 범어사와 아까 금강공원 같은 곳에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 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산성마을 주민 그다음에 범어사 많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계획에 참여해서 시민 참여형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립공원공단의 기획예산처장이신 강동희 처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공원공단 기획예산처장입니다. 강동희입니다. 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그 앞에 계신 플로어에서 또 질문도 있으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 중에서 제가 그 간략하게 답변 드려야 될 내용 잠깐 설명드리고 그리고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유천길 위원장님 말씀하신 철탑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로 저도 금정산 몇 번 올라도 가서 보고 둘레도 몇 번씩 이게 다니면서 관리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면서 봤는데 확실히 그 철탑이 많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국립공원에 이 송전 철탑이 있는 곳들이 현재도 꽤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국립공원에 지정된 이후로 신규 철탑이 지정된 사례는 없고요. 기존에 있던 철탑 중에서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그 다른 대체 그 방안이 생긴 곳은 대부분 그 한정과 협의 후에 철탑들을 뭐 그 순차적으로 철거한 사례도 있다는 말씀 잠깐 드리고요. 물론 이제 국립공원이 지정된다고 해서 뭐 금정산에 관련된 모든 그 시민들이 원하시는 아니면 거기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들이 다 해결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정하고 그 전문적인 관리하는 조직이 생기고 그분들이 금정산 국립공원을 어떻게 시민들과 같이 그리고 지역사회와 같이 이게 잘 가꿀 것인가 그리고 그 가치를 어떻게 더 잘 보존하면서 활용을 어떻게 시민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기 때문에 그 분명히 그 지정 전과 지정 후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충분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특히 도심형 국립공원 모델로 꼭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계인 수준의 국립공원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도 같은 마음입니다. 저희는 국립공원만을 관리하는 우리나라 보호지역에서 어떤 최상위 지역들만을 관리도 하면서 전 세계의 그런 사례들도 많이 보고 그리고 국내 법에 있어서의 제도적인 맹점이 있으면 또 환경부에 또 건의도 하고 또 국회 건의도 해서 그 제도를 또 개선해 가면서 시민들의 어떤 불편보다는 국립공원의 지정에 따른 지역의 어떤 효과들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할 거라는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드리고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환경부 주무부서죠. 환경부의 이창규 자연공원과장님한테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환경부 자연공원과장 이창규라고 합니다. 예, 먼저 저희 플로어에 최대한 더 시간을 드리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참석해주신 주민분들의 그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희망, 의지가 느껴져서 그 주무부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 주무과장으로서 정말 부산시와 적극 협력해서 금정산을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명품 국립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사명감을 다시 한번 새기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우려나 걱정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 주민분들이나 토지 소유주분들이 있다는 거 저희들 더 잘 알고 있고 오늘도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고 오늘 자리가 끝난 이후에도 한 분 한 분 그 주민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소중히 듣고 그리고 지정 이후 국립공원 관리에 반드시 반영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 플로어에다가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는데 예, 운영이 조금 미숙했는데 지금부터 그 청중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공청회 사회를 여러 번 보는데 이렇게 많이 오신 사례는 거의 처음이라서 이 질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좀 사실 살짝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질문을 좀 어떤 질문이든 하셔도 좋은데 우리 답변하는 쪽에서는 우리 아까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게 아까 우리 국립공원 지정 기준에서 우진 UND 홍광수 이사님 답변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립공원 정책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실 거고 국립공원과 관련된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립공원 공단의 우리 강동익 차장님께서 해주실 거고 기타 부산시와 관련된 거는 우리 이동욱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외에 그건 제가 답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마이크를 청중석으로 돌리는데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질문이 많기 때문에 짧게 질문해 주시되 먼저 소속하고 성함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 1분 내외로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쪽에 손 들어주셨는데 우리 주최 측에서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북구 함영동에 소재하고 있는
평택임시 와서 문중의 총무이사 임재홍입니다. 오늘 이런 검정서 국립공원 지정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잘못된 것은 지금 여기에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검정서 국립공원 지정은 다 찬성할 겁니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반대하느냐? 자기한테 피해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은 여기 오신 분들한테 궁금한 사항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어요. 그냥 왜 국립공원이 필요한 것만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제가 무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평택임시 와서문 중에 약 60만 평방미터가 지금 우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우리가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래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부산시청에 확인을 해본 결과 거의 78% 정도가 사유지인데 점진적으로 매입을 하지만은 굉장히 매입은 그거는 적을 것이다 라고 하고 그러면 매입을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니까 공원자원 보존지역은 비과세라고 공원자원 환경지구는 분리과세해야 한다고 되어 있답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그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저희 땅을 국가의 공원으로 주고 저희들은 아무런 없이 피해만 당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는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 요게 담당자님이 계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헌법 읽어보고 오셨습니까? 제가 헌법을 읽어보겠습니다. 헌법 제13조 2항 모든 국민은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이 된다.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다 됐습니다. 제한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지급 대책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막바로 답변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 처장님. 예. 네, 국립공원공단 기획단체장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공원 구역에 포함되는 이제 사유지에 대한 규제 문제 말씀인데요. 금정산 구역 말고도 지금 현재 국립공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23개 국립공원들도 사유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대략 한 30에서 40% 정도는 사유지입니다. 현재 국립공원들도 물론 이제 금정산 지역은 사유지 저희가 이제 제시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가 그거보다 한 2배 정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금정산 저희가 이제 다른 그 사례를 들 수밖에 없는데요. 매년 그 국립공원에서는 사유지 매수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한 번에 다 매수해가지고 할 수는 없겠죠. 국가 예산이라고 하는 게 그 쓰임새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국립공원 매입하는데 모든 예산을 쓸 수는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는 어쨌든 현재 그 새로 국립공원이 지정된 최근에 이제 무등산 같은 경우도 사유지 비율을 약 한 10% 가까이 낮춘 사례도 있고요. 그게 한 벌써 10년 만에 그렇게 비율을 낮췄기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국립공원들도 주요 서식지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하긴 하지만 그 외에 공원 경계라든지 또 민원이 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좀 높이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 매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헌법상의 그런 그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은 뭐 법적으로 여기서 뭐 그게 이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저런 판례가 있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 크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어쨌든 그 사유지 지금도 사실 그린벨트 내에서 그런 그 같은 비슷한 규제로 인해서 재산권의 어떤 침해를 분명히 받고 있지만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현재로서 그렇게 그 눈에 보이는 거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를 통해서 어쨌든 사유지 매입의 가능성들은 열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 정도의 지금은 뭐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마감할까 합니다. 네. 예, 되게 중요한 그 질문을 하셨는데 아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점점 그 폭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좀 받아보겠습니다. 가운데로 너무 질문이 많으신데. 참고로 잠시만 참고로 지금 비슷한 질의 사항들은 저희가 얼마 전부터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유지 매수나 세제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했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희 사회전 설명회 때 사실 예전에 다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때 참여를 못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요 공청회가 끝나고 저희들이 남아서 따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 관련된 부분들은 따로 설명 한번 드리겠다 생각하시고요. 다른 질문 혹시 비슷한 게 있으면 제가 여기 앉아서 보니까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우리 사회자님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질문자를 좀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뭐 오늘 민원보다도 검정산이 우리가 국립공원이 돼야 된다는 그런 뜻을 한번 오신 분들한테 한 말씀 드리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저기 제가 뭐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민원 같은 거는 없습니다. 저는 검정산 국립공원 시민추진본부 강종인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들 단체에서 한 12년 동안에 계속 이런 모임을 하고 행사를 하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부산 시민이 전체 다 모여서 하는 건 처음입니다. 오늘도 보면은 서울도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땅 소유지 바람에 오신 분도 있고 또 지역민들도 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는데 또 우리 관내 또 사찰 우리 스님들도 많이 오시고 또 관계 시민단체라든지 학자분들도 많이 계실 거랍니다. 그러나 이 검정산에 제가 시작을 한 지 12년 됐는데 아까 여러분 여기에 그 패널 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교장 스님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또 시민사회단체도 그렇고 지역민도 그렇고 많이 하셨지요. 저는 그런 말은 생략을 하고 검정산이 국립공원 됨으로써 부산의 역사가 바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부산도 여러 가지 힘듭니다. 아까 이야기했는데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하고 첫째는 환경, 자연 환경이 중요하고 둘째는 역사, 문화, 지역사회, 인프라 이 다 중요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검정산이 국립공원이 되면 이 다 바뀐다 봅니다. 아까도 우리 강호일 우리 총장이 말씀한 대로 온천천이라든지 대천천이라든지 동천이 그것도 국립공원이 되면 거기도 문제가 많이 변화가 온다.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우리가 부산 시민이 또 관광이라든지 관광 말씀도 하셨어요. 이런 관광도 여러 가지가 변화가 오고 우리가 국립공원 지정을 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나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한번 드립니다. 대표님 아까 말씀했지만 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나 또 얼마부터 부산시나 국립공단에서 지역민들한테 충분한 공청회라고 앞으로도 국립공원을 하면서 다 도움을 돼야지 불편을 가면 안 되니까 국립공단이나 부산시는 한 번 한번 빠짐없이 손해가 안 가도록 충분한 대가를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런 점도 우리 공단이나 부산시에서 책임지고 나는 해주길 바라고, 이때까지 이동엽 과장이나 안철수 국장님께서 부산시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이제 작년도 재작년부터는 국립공단에서도 이틀에 한 번씩 부산에 와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국립공원이 탄생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요건 질문은 아니고 그 코멘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혹시 자. 네, 검정산 지킴이 단장 허탁입니다. 저는 아까 우리 정창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검정산 환경운동을 지금 시민추진본부보다 2배 더 오래전에부터 이제 검정산 보호운동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 뒤에 이제 우리 추진본부가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뭔가 결실을 볼 수 있는 단계까지 오도록 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 제가 오랫동안 검정산에 드나들면서 이제 우리가 국립공원이 되면 걱정스러운 것이 제일 먼저 우리 지금 유청길 우리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금성동의 문제입니다. 금성동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500년의 삼턴대, 그러니까 일개 행정구역, 행정동이 우리 이제 말하자면 국립공원이 되면 공원공단 안에 안겨 있는 상태로. 그러면 이제 근데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이 지금 제척이 됐을 때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정산이 국립공원이 되면 이제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걱정되는 게 뭐냐면, 검정산의 핵심은 우리 여기 이제 무명사 스님도 와 계시지만 무명바위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어쩌면 희귀한 바입니다. 검정산에 있어서 활용점정은 금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당봉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금샘이나 고당봉, 무명암, 그 외에도 부채바위라든지 이러한 소위 말하자면 토르, 암붕, 문화재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국립공원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검정산에 있어서 제일 가치 있는 게 금샘인데, 금샘이 지금 개방을 했더니 자꾸 파괴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확실한 대안을 가져야 되겠다. 그걸 내가 미리 국립공원이 되기 전부터 진짜 이건 고민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이동욱 과장님,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성동은 국립공원, 지금 저희가 가보면 우리 시가 노인과 바다라 그러죠. 이미 소멸 위기에 있는데 금성동 가면 노인과 산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지금 기회가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안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중에서 이걸 극복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고민한 것과 최선의 방법이 국립공원이라는 것이 금성동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했듯이 이제 내년에 당장 금성동 주민들과 같이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금성동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민 여러분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국립공원이 되는 이익이 주민들한테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강동익 차장님, 그다음에 반갑습니다. 잠시만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잠깐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예. 짧게. 저는 국립공원 지정에 대해서 이거 뭐 환경 차원이나 우리 다 주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국립공원 지정하는 데서 무리수를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좀 한꺼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시고 서서히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유지의 문제입니다. 사유지를 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 언제 그다 사유지를 매입해가지고 하겠습니까? 사유지는 개인 재산입니다. 보니까 개인 재산은 그 보존을 해주면 됩니다. 꼭 그 수용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그 땅이 산 정상에 있느냐면 정상이 아니고 주변 도로하고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 가까운 땅을 굳이 억지로 매입한다든지 수용할 필요 없이 무조건 저는 전답 사유지는 인정을 해주라 이거. 다음 필요에 의하면은 가능한 수용하도록 하고, 두 번째 우리나라의 산림이 70% 아닙니까? 토지가 30%입니다. 얼마 안 되는 이 땅에 전답이 있으면은 전답 부근에 경사지가 있습니다. 구태가 그 경사지를 수용 안 하도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그 경사지를 주민들하고 협의가 개발을 하도록 해주면은 산림 보호도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어렵게 풀지 말고, 첫째, 개인 사유재산을 침범하지 말고 그 보존해주면은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두 번째, 경사진 땅 전답에 개발할 수 있는 걸 해주시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거는 아까 우리 첫 번째 우리 북구의 임 선생님 사유지 질문이랑 그 같기 때문에 요거는 저희가 그 지정하는 여기 주무부처에서 꼭 새겨 듣도록 하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한 분 정도만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끝에.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진구 양정 1동에 거주하는 박병철입니다. 오늘이 보니까 유엔에서 정한 산의 날이더라고요. 그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산의 명산인 금정산이 국립공원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금정산 국립공원 그 추진 범위를 보면 금정산, 백양산 이렇게 주변 지역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금정산인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그 백양산도 북구, 사상구, 부산 진구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주말마다 평일마다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름이 금정산 국립공원인데 백양산도 들어가는 만큼 금정산, 백양산 국립공원으로 명칭을 백양산까지 포함시킬 수는 없는지 그 점이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거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예. 예, 지난번에 부산 진구 금정구에서 사전 설명할 때도 유사한 질문이 의견이 나왔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예, 저희들도 뭐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도 기본적으로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 현재 23개 있는 국립공원이 전부 한 가지 명칭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혼선, 전체적인 통일성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이게 뭐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사안도 또 아닌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좀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다만 지금은 이제 애초에 절차가 시작되면서 이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절차로 시작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추후에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이나 또 부산시 그다음에 부산자치구의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뭐 이렇게 간다 저렇게 간다 이 자리에서 확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추후 한번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서 대신에 그 요리 들어오실 때 유인물 뒤쪽에 보시면은 의견 제출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그
질문을 못 하신 분은 그거를 작성하셔가지고 우리 주최 측에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우리 그 사유지 문제에 되게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주최 측에다가 그 사유지 문제만 전담해가지고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좀 가능하겠습니까? 네, 저희가 그 공청회 마치고 따로 저 이 자리에서 궁금한 사항들 다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오늘 날씨도 추운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원래 국립공원 연구만 한 34년 해가지고 여기서 한 2시간 떠들 수 있는데 오늘 국립공원과 관련해가지고 말을 제일 적게 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립공원 지정에 애써주시는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부산시민의 염원을 담아가지고 금정산 국립공원이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주민 의견 설명회하고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것으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주민 설명회 및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 4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가지 마시고요. 이 앞쪽에 계시면 저희 실무진들이 자세히 좀 안내 그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